일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섭외를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쯤에는 뭐 할 얘기가 좀 정리가 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K-메디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역시 지금도 길이 안 보일 뿐만 아니고 특히 어저께 대통령 그걸 보면서 의협에서 논평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회장님 4월에 대통령 그때 담화를 보고도 입장 없음이라고 당시에 당선자 신분으로 하셨고, 사실 어제도 뭐 예상이 안 됐던 거는 아닙니다만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현장에 대한 인식이 없는 대통령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벌거벗은 것을 모든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동화에 나오는 대통령에게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그 아이 한 명이 이 정부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은, 그 왕은, 벌거벗은 임금님은 그 간교한 재봉사에 넘어가서 돈은 좀 썼을지언정 나라를 망쳤다는 내용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왕도 아니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도 아닌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 대통령 한 명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현장을 떠나 있고 현장을 지치면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될 상대,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끼리의 논의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 지적,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좀 더 이거를 했으면 뭐 파업을 비롯해서 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어저께 대통령 말씀을 보면은 뭐 어떻게 해도 피하기 어려웠겠다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것을 상수로 두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제 논의해야 됩니다. 의협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 오늘 저는 오면서 의협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계속 듣고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지금 응급실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고 추석 때까지 계속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의협이 또 저도 뭐 계속 언론에 호소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짊어진 그런 무게와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응급실 대란이라는 현상으로 언론은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응급의학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 전체의 공멸, 배후 진료의 붕괴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의 맨 앞에 서 계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제일 큰 무게를 또 짊어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찾아야 된다면
저는 크게 봐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사실 유일한 법정단체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막을 책임도 있고 해결할 책임도 있고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단체가 분명합니다만 저도 밖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내가 무엇을 좀 도와야겠다, 뭐라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들어와 보면 의사협회가 가져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역할과 역량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그런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 또 한편으로는 의사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도 제 역량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과거부터 보여온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재정립을 해야 되고 또 의사 개개인의 권익에 대한 역할도 대변하는 단체가 새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의 기능 또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은 분명하게 정립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의협집행부 안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허 관리를 비롯한 회원 징계권 그리고 각종 정보, 의료 정보에 대한 그런 정보원, 과거부터 해먹은 숙제들도 지금 돼야 된다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개업을 하시든 봉직을 하시든 그 자리에 있는 의사 개개인의 그런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전문가 단체로서 뿐만 아니고 권익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사실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 또 우리 후배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선배 세대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료제도도 다르고.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젊은 세대가 그것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은 그것을 돕는 판을 열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얼마 전에 젊은 의사 정책 공모전을 했을 때 사실은 414건의 그런 많은 호응이 있었을 때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좀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역할로 했다가 결과물을 보고 이거는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어떤 젊은 의사들의 열망을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더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젊은 의사 정책 담론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의협에 매일 전공의들 가끔 의대생도 와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홍보 전략도 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금방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젊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현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의협에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거기 오시는 학생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우리 그때 공모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을 유지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상도 드리고 이제 책도 내겠다, 기사도 내겠다 하는데 대상 받은 분은 안 그러셨는데 우리 본과 4학년생은 많은 경우가 의협과 무언가 이런 의협의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의협과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흩어진 동력을 모으고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는 힘을 그런 조직을 갖춰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의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공의하고 학생들을 만나면 의협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또 하나의 처부숴야 될 기득권이 있고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오셔도 되고 누구를 대표하지 않으셔도 되고 얘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의협을 대폭 개편해서 제대로 된 구심체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정부, 정치인 내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문가 단체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의사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와 같은 또 기존에 이미 기존 의료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선배 의사들보다 젊은 의사들이 내고 있는 이 저항의 목소리의 의견이 결국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만이 앞으로 대통령이 정부가 무너뜨린 이 폐허에서 그나마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공통 질문에도 사실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는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각자 가진 목소리를 내고 비난하고 또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않게 모으는 것이 그것이 우리 내부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이 사회의 이런 그 정부, 정치인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회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정치력도 실패를 하면 결코 사회에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의료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간호법도 그랬고 오늘 발표하는 의개특위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비난하고 당연히 의견을 그렇게 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모여서 구심점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못 찾으면 결국 이 혼란 속에서 계속 우리는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